안녕하세요, 투즈맨 레오입니다.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예복 꿀팁과 영업 기비를 대방출하는 날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5월 달에 결혼을 했고 결혼식장은 저희 렌토마 포르테 서울 테라스에서 했어요. 1부 때는 신부도 화이트 드레스와 화이트 수트를 입었고 2부 때는 신부도 블랙 드레스와 오늘 입고 있는 블랙 이렇게 수트를 입고 2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홀랜드 앤 쉘이라는 영국 원단을 입고 결혼식을 다 했습니다. 결혼식 복장에 맞는 광택감이 조금 있는 모헤어 원단으로 입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했고 결혼식 당일날 완성됐어요. 겨우겨우 완성이 돼서 입고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1부 때 입었던 화이트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이 있고 이게 2부 때 입었던 블랙 싱글 자켓이 있는데 1부 때는 테라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했고 2부를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포멀하게 하고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부 축가를 김범수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2부를 좀 더 신경을 썼던 많은 하객들도 2부를 좀 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2부에 조금 더 나는 포멀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화이트 자켓은 이렇게 이탈리아스럽게 가볍게 했고 2부는 영국스럽게 했어요. 어깨 패드도 좀 두꺼운 거를 썼고 포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직각적이고 크고 티켓 포켓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직각적이고 여기 소매 같은 경우도 펄링이 있는 게 아니고 깔끔한 느낌으로 들어가서 심지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요. 수트는 좀 군더더기 없게 깔끔한 느낌으로 갔고 얘는 좀 이탈리아 방식으로 좀 제작을 했고 얘는 영국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취향 차이입니다. 일부만 하시는 분이 있고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취향에 맞게 원단 선택과 제작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이 소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차글차글 셔링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고 얘는 정말 셔링이 없이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탈리아와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어깨와 소매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아주 가볍게 어깨에 패드가 없고 얘는 어깨 패드가 무겁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2부라고 하면 보통 1부보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유럽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은 유달리 이런 화이트 더블 자켓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결혼식만은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특별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도 이쁘고 하객들이 봤을 때도 포인트가 돼서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룩은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범용성이 너무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결혼식 날 정말 포인트 하나는 확실히 된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블랙 수트인데 블랙 수트가 생각보다 셔츠라든지 타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거 매치업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 컬러이기도 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네이비 수트가 여러 가지 범용성 면을 생각했을 때는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결혼식 때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셔츠나 구두나 타이나 웬만한 것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신랑님들께는 저는 다크 네이비 수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범용성적인 면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전 다크 네이비 수트 아주 체형이 좋으시거나 또 아주 슬림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슬림하시면 저는 단단한 영국 수트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혹은 더블을 추천드리고 조끼가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격이 커 보일 수 있는 영국 원단을 추천드리고 근데 체격이 아주 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고민이 돼요. 체격이 커 보이면 안 되고 좀 슬림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탈리아 원단이 맞는데 근데 이탈리아 원단은 내구성이 좀 약해요. 허벅이라든지 힙 쪽 허리가 크시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닿아서 마찰이 잦은 부분은 닿거든요. 이탈리아 원단. 그래서 영국 원단 중에서도 투플라이 원단 실을 2번 꼬아서 짜서 비교적 좀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원단이면서도 그람 수가 한 330에서 370g 사이에 비교적 얇은 그런 원단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 원단이기 때문에 단추도 가벼운 거를 선택을 했고요. 영국 원단 같은 경우는 뿔로 만든 단추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트와 단추는
네, 컬러감을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단이면 무거운 단추의 질감과 가벼운 거면 가벼운 단추의 질감을 선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단추구멍들도 손으로 해야 됩니다. 단추구멍이 손으로 하는 거와 기계가 하는 게 무슨 차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트의 아름다움의 8알은 피니싱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추구멍이 얼마나 이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여기가 이쁘면 다른 곳은 얼마나 더 신경 쓰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이쁘게 한다면 정말 보이는 곳은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복 전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복은 수트이기 때문에 수트 잘하는 곳이 예복을 잘하는 곳입니다. 뭐 예복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트 잘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입은 것도 그냥 수트고, 얘도 수트고 얘도 수트입니다. 제가 이제 자켓만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아까 블랙 자켓과 소매 모양이 다름을 느껴지시죠? 단단하고 포멀한 느낌이 아니고 좀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조금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 이게 이탈리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네킹에 걸려있는 이런 옷들이 이제 영국 단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작년 5월달 결혼식에 입었던 수트들을 다시 한번 꺼내 입어 봤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복이라고 하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입었던, 가장 축복받은 날에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옷을 입으니까 그날의 추억들이 너무너무 좋게 기억이 되는데,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맞춤복은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4-5번 방문해야 되거든요. 테일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연이 닿는 곳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트를 전문적으로 정말 잘하는 테일러가 있고 매장 내에서 웬만하면 옷이 다 생산이 되는 그런 곳에서 옷을 맞추시면서 실패 확률을 없애셨으면 좋겠고요. 예복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